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나라 포르투갈 우려 때문에 코스피가 털썩 주저앉았었는데 지금 주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허무하다는 생각뿐이고요. 왜 이렇게 한국 증시는 전 세계 모든 악재에 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마침 월드컵도 이제 독일의 우승으로 끝이 났는데 한국 축구와 증시의 공통점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감 부족, 자기 확신 부족, 수급 불균형 이런 것들이죠. 일단 이제 오늘 아침에는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시장 마감 브리핑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이거 뭐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미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포르투갈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재점화 되느냐 뭐 어쩌느니 하루 종일 뭐 유로존 뭐 재정 불안이 뭐 어떻다 지난번엔 어땠다 하루 종일 벌벌 떨다가 지수도 내려앉았는데 바로 한국 증시 마감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럽 증시 반등하더니 밤에 미국도 반등에 역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다우지수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은요. 일단 전일 조정에 대해서 반등을 시키고 싶은 이런 대기 매수세가 대기를 그야말로 하고 있었고요. 전일 낙폭의 뭐 한 3분의 1 정도, 절반에서 조금 못 미치게 이제 반등을 했고, 여전히 17,000에서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주간 단위로 보면 벌써 지지난주가 됐는데, 지지난주 목요일 날, 독립기념일 전날, 다우지수 17,000포인트 가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차익 실현 갔다가, 반발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차익 실현 갔다가, 다시 반발 매수로 금요일장 마감을 상승으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보니까, 그냥, 목요일날 차익 실현의 핑계로 포르투갈 얘기가 개별 이슈로 나온 것 뿐이었는데 우리는 여기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차원에서 시장의 수급을 한번 이걸로 보려고 하는데요. 시카고 선물옵션 거래소의 풋콜 레이쇼를 보시면 올해 이제 4월 달에 한참 바람이 불었던 이런 고베타주들에 대한 조정. 요럴 때 이제 1이 넘어갔었고요. 그러니까 풋이 더 이제 컸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5월 달에도 또 한번 일시적으로 그랬고, 그 다음에 다우지수 17,000 갔다가 온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렇게 1.02, 1 나오면서 어떻게든지 또 하방으로 내려보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풋 포지션이 정리가 되면서 지난주 목요일 날 또 한번 포르투갈 사태 가지고 한번 하방으로 찔러봤지만 역시 또 이것도 만만치 않으면서 반발 매수세 때문에 뒤집어지면서 금요일 날은 콜이 더 우세한 하루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다우지수 17,000 근처에서는 밀어 올리자 해가지고 콜이 왕창 실렸다가 간날은 이제 1 정도 나오면서 풋이 좀 힘이 실리고 그랬다 다시 빠졌다가 다시 내리 눌렀다가 그러다 다시 튀어오르고 그냥 이런 누가 봐도 그냥 치고받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또 막 큰일이 난 건 마냥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씁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 에스피리토 은행이라는 이슈 자체는 개별 이슈로 봐야 된다고 누차 강조드렸던 걸 뭐 지금 와서 잘난 척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에스피리토 사태의 현 주소는 뭔가요? 주말에 나온 뉴스 보시죠. BBC 뉴스에서는 이제 이 에스피리토 산토 사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진화에 나섰다는 거고요. 경영 개선 명령이나 경영진 교체 같은 소극적인 개입을 하되 아직까지 공적 자금 투입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입장. 국민의 세금을 이런 데 갖다 쓰지 않겠다라는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네요. 이게 참 아주 여름 증시에 아주 좋은 뭐 망중한 테마라 그럴까 아니면 뭐 피서 테마라 그럴까 아주 좋은 그런 재료가 될 가능성이 이제 며칠 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에스피리토 사태가. 그래서 일단 명암이 동시에 들어있는데 최악의 사태는 넘긴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그렇지만 또 한 번 이게 노이즈가 될 여지가 있다.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에 미국 대형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고요. 특히 기술주 금융주들이 이제 이번 주에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앞두고서 이제 지난 금요일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되고 집권 2000일 기념일이었대요. 역대 2000일 대통령들의 성적표를 모아놨는데 좀 이례적인 사실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순위별로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최악의 3위잖아요.
증시 상승률은 2001 기준으로 봤을 때 클린턴 다음에 루즈벨트 다음에 오바마가 3위로 높습니다. 게다가 또 이례적인 거는 보통 이제 공화당이 월가하고 친하니까 공화당 정권 하에서 증시가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사실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증시 상승률이 132.3%, 공화당 정권 하에서 증시 상승률 33.2%로 상당히 격차가 큽니다. 이제 여기에는 미국의 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들어있을 텐데 공화당이 이제 막 방만 경영,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막 테크 버블, 닷컴 버블 터지고 뭐 부동산 버블 터지고 이렇게 해서 꼬꾸라졌을 때 이제 야, 이제 개혁과 진보가 나서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민주당이 정권을 마침 잡으니까 그 다음에 회복기에 이제 민주당이 잡았을 때 올라가고 공화당은 좋은 호 시절에 잡아가지고 계속 까먹다가 이제 정권이 끝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서프라임 사태로 시장이 이제 거의 밑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무릎팍까지 아니 무릎팍도 더 내려갔죠. 한 복숭아뼈까지 내려왔을 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어떤 이 저가 메리트를 충분히 누려서 저 정도의 상승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역대 대통령 일간 상승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앞에서 보자면 100 몇십 % 수익률을 2001로 나눴을 때 오바마가 지금 현재 2위를 기록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도 뭐 최근에 뭐 이 양보다 질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증시 사상 최고, 그다음에 실업률, 금융위기 이전 수준 복귀 이런 건데 이제 반대로 이거를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눈에 가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 다우지수가 17,000이라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실물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제 이걸로 공격의 수위를 높일 수가 있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은 이 권력 쟁탈에 대한 의지가 뭐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경제나 무슨 민생은 사실 어떤 자기들의 이런 뭐 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고 지금 어떻게든 공화당은 다음번 정권을 탈환하라는 그런 시도, 거기다가 11월 달 중간 선거에서 확실한 여소야대 국면을 만들어 놓자, 그리고 대선까지 밀어붙이자, 이런 지금 와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화당의 이 월가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곱지가 않고 공화당이 득세를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역사와는 다르게 반시장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의 보수와 진보를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대단히 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리버럴리티, 이 자유주의를 우리가 뭐 진보라고 리터럴리 그냥 문자상으로 해석하지만 사실 미국의 이 리버럴한 이 세력, 진보 세력들은 돈과 자본주의는 사랑하면서도 또 다른 걸 개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보하고는 또 다르죠. 어쨌든 워싱턴 뉴스를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지난주에 하원 공화당 의원 두 사람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요. 연준하고 FOMC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라는 이 법안이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뭐 테일러 준칙 뭐 얘기 들어보셨죠? 이제 GDP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어떤 미국 실물 경제를 나타내는 바로미터를 연준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게끔 두지 말고 뭔가 좀 더 객관적인 이 표식을 새로 만들어서 좀 실물 경제, 그러니까 메인 스트리트하고 월 스트리트 간의 격차를 좀 줄이자. 이게 이제 법안의 취지가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준의 저런 방만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조금 재갈을 물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이 법안이 발의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은 시점이 미묘하네요. 우리나라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마침 이번 주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의 반기 의회 증언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와 중기 관점으로 나눠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제니 옐런 반기 의회 증언에서 공화당 쪽에서 어떤 공세가 나올지 이게 단기적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법안이라는 게 원래 발의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원 5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가능하거든요. 발의되고 그다음에 공청회도 열고 시행령 마련하고 의회 표결 가서 재가를 받고 이제 이러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공화당의 민주당 공격 무기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이 연준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중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단기 중기 나눠 가지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죠. 채널 뉴스 아시아 쪽에 이제 자랑스럽게 뉴스를 하나 올려놨던데 이걸 볼까요? 제목이 좀 거창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봤는데 국제금융연구소 IIF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료를 가지고 저렇게 달러는 이제 내리막길이고 위안화가 오르막길
그런 표현이 적절치 않네요. 오르막길이 힘든 거니까. 그러면 달러가 지는 해, 위안화는 뜨는 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상품이나 기업들 간의 대금 결제 시 공식적으로 위안화를 사용하는 주체들이 2배가 넘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율로 봐서는 물론 아직 1.4%로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more than doubling.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을 이미 앞질러 버렸다. 특히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요. 단숨에 지금 US 달러 뒤로 위안화가 이제 2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유로, 그 다음에 엔화 이렇게 해서 단숨에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이제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가 않죠. 워낙에 달러에 전적으로 다 독점 이었었는데 1.4%라도 어쨌든 위안화에 빼앗겼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일고 있다는 거. 이제 이게 어쨌든 중요한데요. 중국 얘기 나온 김에 단신 하나 더 보실까요? 이제 요거는 풍문 차원에서 그야말로 이제 루머를 체크해보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소시에테 제네럴의 이제 리포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시장에서의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뭐가 나와도 시장에 반응이 없으면 그만인 거고 루머일지라도 시장이 리액션이 있으면 중요한 건데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에 있었던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다음번 양적 완화는 ECB가 아니라 중국산이다. 인민은행이 푼다. 그러면서 예를 들은 게 지난해 11월에 일본이 이제 엔저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을 도입을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잘 이제 안 되고 있고 시간을 좀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연준 스타일로 직접 채권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직접 양적 완화에 나선다라고 했던 게 지난해 12월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유럽 시장에 먼저 이 루머가 돌았고 당시 이제 하루 만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00pb 움직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다음번 양적 완화는 중국에서 나온다라고 예언을 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냥 이걸 개별 증권사의 리포트 내지는 풍문이라고 보기에는 마침 이 주말에 나온 인터뷰 내용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분데스뱅크 총재 옌스 바이트맨 보실까요? 지나갔고요. 자막 보시죠. 이 사람은요. 옌스 바이트만 사진에서 보는 거는 뭐 그냥 좀 깐깐한 뱅커 이미지긴 하지만 별명이 노맨이거든요. 노맨. 예스맨의 반대. 이것도 노, 저것도 노, 무조건 노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ECB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 중앙은행 이 분데스방크의 총재가 현행 ECB 통화정책은 지나치게 양적 완화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했고요. 또 한 번 유로존 경제의 온도차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제 이것도 역시 ECB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내미는 데 있어서 손을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둘 여지로 해석된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또 이 바이트만 총재는 인터뷰의 말미를 좀 미사역으로 어떻게든 좋게 포장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유로존은 지역과 동시에 통화 그러니까 이제 화폐를 같이 쓰는 연합인 만큼 회원국들 전반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맞다. 다만 내 얘기는 경기 회복시킨다고 현행 저금리가 너무 오래 유지되는 것은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게 잘 랩업을 했죠. 그러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가 저렇게 중국이 인민은행 그리고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달러 패권 위상을 야금야금 지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존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자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강력한 어조로 주말에 인터뷰한 내용이 또 실려 있는데요. 신냉전 체제는 오히려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말미쯤에 존 케리 국무장관이 러시아를 비판하면서 지금이 속된 말로 쌍팔년도 냉전 시대에 쓰던 것을 왜 지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메르켈 총리가 웃기지 말아라. 오히려 미국이 지금 뭐 러시아보다 더한 상황이다. 이거는 바로 지난 도감청 파문 이후에 미국의 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야말로 19세기 구악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도청, 편가르기, 우리 편 안 들면 막 상대방 막 못살게 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신냉전 시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역설했고 최근에 이제 또 BNP 파리바하고 코메르츠뱅크 이런 데 이제 유로존 은행들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과징금 때렸잖아요. 여기에 대한 일종의 유감 표명과 함께 야, 요 미국과 독일 관계에 어떤 기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혹은 독일의 강력한 어떤 항의의 의미로까지 해석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다 봤고요. 이제 뭐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뭐 상당히 뭐 초조할 수도 있고 뭐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분위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이랑 손을 잡자고 어떤 식으로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미국하고 일본 관계가 최근 가까워지는 게 조금 좀 질투 내지는 좀 뭔가 좀 초조하기도 하고 좀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우리가 한국 경제 내지는 이제 주식 시장의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요 또 단신 하나 보시죠. 중국의 CCTV라고요. 관영 통신사거든요. 요 건물에 붙어 있는 그런 폐쇄회로가 아니라 방송사 이름인데 저기서 아이폰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애플을 고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의 그 위치 정보가 미국 정보 당국에서 이걸 핸들링할 경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점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이걸 봤을 때 만약에 뭐 급진적으로 이건 뭐 제 희망 사항입니다만은 중국에서 아이폰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리고 막 이런다면 어차피 미일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우리나라 스마트 기기의 뭐 마켓쉐어보다는 어쨌든 중국이 더 큰 시장이라고 봤을 때 중국이 저렇게 이제 이런 제품과 IT 쪽에도 미국과 거리두기를 나선다면 결국 그런 니치 마켓은 좀 그렇고 풍선 효과로 미국이 팍 눌리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는 게 결국 우리 몫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장 대비하는 차원으로 지표 두 개만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금요일장에서 반등과는 달리 하루 더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쪽에 수요가 몰린 상황이었고요. 지난주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렸던 점을 봤을 때 요게 오늘 밤에 반등하는지 아니면 하락이 멈추는지까지 좀 봐야 우리나라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을 간다.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오늘 그렇다고 추가 하락은 또 생각할 수 없죠. 반등을 하긴 하는데 반등폭은 어느 정도냐면은 요 포르투갈 지수가 밑바닥에서 약간 꿈틀한 정도. 그래서 이제 월요일은 항상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하기 마련이지만 오늘의 반등폭은 미국 증시 금요일장 나스닥 한 0.4% 그리고 지금 포르투갈 지수 0.6% 상승이 한 4위 정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낙폭이 한 절반 정도만 오늘 기술적으로 만회를 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고요. 이제 대신에 오늘 밤 보고서 내일 다시 대응하면 된다는 저는 입장입니다. MSCI 한국 지수도 역시 물론 금요일하고 월요일 결과는 한국 증시를 후반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지수가 너무 이제 낮은 상황이고 일단 기술적인 박스권을 깼어요. 지금 64를 깨고 내려왔는데 아무리 금요일 코스피 지수 하락에 대한 후반영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크게 지금 급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다라는 그런 투심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금요일 낙폭이 한 절반 정도 만회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요일장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내일부터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